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차시네요. 자,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과 목적. 생물을 왜 분류하냐? 그죠? 어떻게 분류하냐? 왜 분류하냐? 어떻게 분류하냐라고 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답변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열기 보니까 옷장이 나와 있습니다. 와, 조금 좀 어지럽네요. 오른쪽에 보니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잘 정리가 된 옷장에서는 내가 뭐 외출 준비할 때 모자 어디 있는지 탁탁 알아서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열기 질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옷을 잘 정리해두면 어떤 점이 좋냐? 그렇죠.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있다. 그래 따라서 이게 정리한다는 표현이 이제 생물에서는 분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분류하면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생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생물들을 쫙 늘어놓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생물을 쉽게 분류해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도입을 한번 해볼게요. 파스타면을 관찰한 특징인데요. 누가 파스타면을 나눌 때 자 쏟아버렸어. 그럼 얘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분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밑에 나와 있죠? 분류. 그런데 야 원통형 나와라. 이렇게 나왔겠죠? 아니야. 나비 모양 나와라. 그죠? 스크류 모양으로 된 것들만 모아봐.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놈들만 나와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졌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정한 기준이 뭐냐? 이 일정한 기준이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내가 오늘,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병가야. 지금 코로나를 심각하게 알아서 열이 너무 넘치네요. 기침도 나고 오늘 일반 7반 수업 있는데 오늘 못 가서 미안해요. 지금 오늘 선생님이 열이 38도예요. 38도.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쨌든 수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 때 볼 수 있도록 녹화를 해두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침도 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1반, 7반, 2반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수업에 못 왔던 친구들 있잖아요. 아파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시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기입니다. 뭐 이런 학생도 있고 어떤 반에 갔더니 때깔입니다. 색깔을 때깔이에요. 이렇게 한 학생이 있었어요. 모양 대신에 무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분류할 때는 생물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면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상에는 되게 많아요. 지구상에는 수백만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수천만 종인지 내가 확신할 수가 없네. 그죠? 계속 밝혀지지 않은 종자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생김새, 생활 방식,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따라서 분류하면 또 다르게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여기 식물이 하나 있고요. 여기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식물은 식물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와 먹을 수 없는 걸로 분류해보고 동물은 물에 사는 동물과 육지에 사는 걸 분류해봐라. 그래서 1번처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편의대로 분류했다. 그래서 인위 분류라고 합니다.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분류했다. 그러면 뭐 꽃이 핀다 그럼 여기 꽃이 피고 여기 뭐 꽃이 피고 여기 꽃이 핀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꽃이 안 핀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분류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은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넘어왔는데 자, 먹을 수 있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토마토 못 먹는 애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뭐 사람들에 따라서
분류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된다.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뭐 다 먹는데 다. 선생님 저는 막 토마토 먹고요. 고사리 먹는데요. 전 독초인 애기똥풀 이게 뭐 약용으로 쓰는 것도 저 먹어요. 뭐 그러다 죽으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류하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분류가 되겠어요. 주관적. 근데 꽃이 핀다,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는 미국 사람이 분류하든 영국 사람이 분류하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 분류하든 똑같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분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분리는 생물학에서는 이제 인위 분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이 분류를 우리 자연 분류라고 해요. 자연적인 생식 방법, 뭐 또 살아가는 방법, 생김새, 속구조 이런 것들로 분류하는 걸 자연적인 분류라고 한다. 자연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스님 설명해 놓고 새끼 낳는 동물, 알을 낳는 동물,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해 봤었죠. 고래 새끼 낳고 곰도 새끼 낳고 나머지 것들은 뭐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는다. 뭐 이렇게 분류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보면은 이제 물에 사는 거는 뭐 개 갖다 놓고 뭐 고래 갖다 놓고 물에 살지 않는 건 이 세 개를 갖다 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류는 잘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인간의 편의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인간의 편의. 또는 뭐 생김새와 속구조, 뭐 생식 방법, 생활, 여기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여기 사는 장소 등에 따라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요렇게 분류하는 거 1번 분류 방법 요런 거를 우리는 인위 분류, 2번 요런 방법을 자연 분류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인위 분류 여기는 자연 분류 쓰고 가세요. 인위 분류, 자연 분류. 자, 그러면 이제 생물의 본래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거,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 분류고 이걸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생물의 형태적인 특징과 뭐 고유한 유전 정보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요즘에는 니네들 얼마나 가까우냐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첫 번째 분류는 지금 나와 있는 얘는 인간의 편의에 따라 분류했던 걸 이건 자연 분류가 아니고 인위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위 분류라고 많이 써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자, 내가 지우고 갔습니다. 지웠으니까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요거 넘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 분류입니다. 자연 분류. 자연 분류는 꽃이 핀다, 안 핀다, 새끼를 낳는다, 알을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자연 분류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연 인간의 분류. 편의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객관적이지 않아. 자, 인간의 편의에 따라 분류한다는 얘기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르게 분류하는 주관적인 분류다.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럼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자연적인 분류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생물을 분류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어요. 그걸 종이라고 한다. 스피시즈라고 하는 종인데 이 종은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종이란 생김새, 이게 자연적이죠. 생김새 또는 생활 방식이 비슷해야 돼요.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의 무리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손의 무리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 종이라고 한다. 종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씨앗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씨 속에는 다음 세대에 나올 수 있는 똑같은 성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내용입니다. 자, 종을 구분할 때는 주로 종을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이게 생김새 이런 것들이 자연 분류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자연 분류의 뭐라고요? 분류 기준이다 이 말이야. 생활 방식 이렇게 나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비슷하구나. 그러면 항상 같은 종류로 분류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 요게 비슷하면 거의 같은 종으로 우리가 치부하지만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가 없다면 같은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 당나귀 중에 수컷입니다. 말 중에 암컷입니다. 얘들을 교배시켜서 낳은 애가 노새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노새 이렇게 1번.
다시 한번 이 노새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나귀와 말을 같은 종이라고 분류하느냐, 왜 같은 종이라고 분류하지 않느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굳이나 말한다면, 자, 지금 생명체가 태어나긴 했지만 이 노새와 노새를 결혼시키면 새끼가 못 납니다. 새끼를 못 낳아요. 자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윗대인 이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다른 종으로 치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짝짓기에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의 무리를 얻지를 못했어. 당나귀하고 말이.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종이다. 다른 종. 같은 종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당나귀와 말은 같은 종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점검해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생물 사이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생물의 생김새, 여기 있죠? 생김새, 속구조, 생식 방법, 생활 방식 이런 걸 하는 거를 자연 분류의 분류 기준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생김새라고 넣어야 되겠죠? 속구조 뒤에 나와 있고 생식 방법 나와 있으니까 자연 분류의 기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짝짓기를 했어. 그래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가 있어. 여기 있죠?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가 있었어. 그럼 뭐라고 부르냐? 종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종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마무리 해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남해안에서 이와 같은 그림의 사진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럼 이 생물이 상어냐 고래냐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공부했어요. 사실은 고래는 어류입니다. 고래는 어류. 어류는 알을 낳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어. 지금 선생님이 감기 기운이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그래서는 새끼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어는 어류이기 때문에 아가미로 호흡합니다. 아가미로 호흡해요. 그 다음에 고래는 폐호흡을 합니다. 폐호흡. 허파로 호흡해요. 그러니까 공기를 들이마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푹 하고 이렇게 물을 뿜어내면서 뭔가 공기를 내뿜는다는 것이 관찰되면 걔는 고래죠. 또 관찰해 봤더니 새끼를 낳는다. 그럼 고래죠. 젖을 먹이는 게 관찰이 됐어. 그럼 고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물의 특징을 잘 관찰한 다음에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를 알아보는 내용 공부해 봤습니다. 자, 3차 시도 여기서 마쳐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4차 시에서 만나요.